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경험한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학교 근처 호수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호수는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을 내던 곳이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단지 재미삼아 가기로 했다. 밤늦게 호수에 도착한 우리는 텐트를 치고 밤 공기를 즐기며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가끔씩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리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즐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지나자 우리는 각자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내가 반쯤 잠에 들었을 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텐트 밖에서 걷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나 보다 했지만 걸음걸이가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소리는 텐트를 빙빙 돌며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괜히 나갔다가 놀림을 받을까봐 가만히 있었다. 가끔은 소리가 멀리 사라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이윽고 소리는 텐트를 긁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장난인가 싶어 거기 누구야? 하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리는 한동안 더 지속되다가 점점 멀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그들 역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호숫가에는 다른 텐트나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밤사이 바람이라도 분 듯이 텐트 주위엔 발자국조차 없었다. 우리는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현지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러 아침 식사를 했다. 카페 주인은 우리를 보고 낯선 이들이라며 호수에 캠핑을 갔냐고 물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호수에선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그 호수 근처에서 실종됐어요. 그래서인지 때때로 이상한 소문이 들리죠. 바로 그날 밤 그녀가 사라졌던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호수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떠돌고 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던 것일까? 그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쇠락길이라는 이름에 버려진 골목이 있었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던 길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다.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 길을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날은 골목 끝에 낡은 우체통이 홀로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이상한 그림자가 따라온다고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쇠락길 귀신이라 부르며 피했고 그를 조심하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마을에 사는 진영이라는 여학생은 쇠락길에 대한 흥미로 무작정 그 길을 탐험하기로 했다. 여름 방학에 한가로운 오후 진영은 친구에게 쇠락길로 가보자고 제안했고 호기심 많은 친구 민주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해가 뉘엿뉘엿칠 때쯤 쇠락길의 입구에 도착했다. 길은 생각보다 좁고 양옆에 자란 나무와 잡초 때문에 한층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간간이 들리는 매미 소리와 어디선가 날아드는 바람 소리. 어느덧 두 사람은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던 중 둘은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그때 민주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 저 뒤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진영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민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보자 얼어붙고 말았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기 시작한 골목 끝에는 우체통처럼 보이는 낡은 상자가 있었다. 그 곁에는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겁에 질린 채 가까이 다가서렸지만 우체통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겹겹이 울렸다. 돌아가, 여기 있지 마. 공포에 휩싸인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쇠락길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둘은 다시는 그 길에 대형 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쇠락길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무언가가 그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만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던 몇 년 후 한 고고학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우연히 쇠락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마을 외곽에 숨겨진 유적지를 조사하면서 자신이 가진 자료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우체통으로 보였던 낡은 상자는 사실 과거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비로운 도구로 오랜 전설에 따르면 그 길은 망자의 길이라 불리웠으며 떠돌이 영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였다고 한다. 이상한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심해졌고 쇠락길은 점차 마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잊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었다. 오로지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진 외지인들만이 그 길을 찾을 뿐이었다. 진영과 민주는 그 일을 겪은 후로도 친구가 되었고 종종 그때의 아찔한 기억을 떠올리며 웃곤 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불길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은 점차 쇠락길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려 했고 오직 전설이나 할 법한 이야기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 길의 실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아무리 호기심이 가득해도 쇠락길은 가지 말라고.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한 가지는 기숙사 403호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가 한편에 위치한 오래된 기숙사에서 시작됩니다. 기숙사는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많은 학생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403호는 항상 비어있는 방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은 403호의 존재를 듣고는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왜 403호는 항상 비어있는 걸까? 몇몇 대담한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금세 나와 버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 비친 창백한 얼굴과 찬바람이 기억에 남는다고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인 지우는 403호의 이야기에 이끌려 그 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나왔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늦은 밤 몰래 403호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달빛조차 닿지 않는 음산 한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구석에 낡은 책상과 침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우는 노트를 집어들어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는 과거의 학생이 쓴 듯한 글씨로 여기에 갇혔다. 나를 내보내줘. 라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쓰여 있었습니다. 당황한 지우는 노트를 덮고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방의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댄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 자국이 도망쳐라는 글자를 형상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더 떨어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흐릿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 찾지 마 라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두려움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방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방을 뛰쳐나와 기숙사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의 비명에 놀란 다른 학생들이 문을 열고 나왔고 지훈은 헐레벌떡 403호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403호에 대한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기숙사 측에서는 결국 403호의 문을 공식적으로 잠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방의 존재는 점차 잊혀갔지만 아직도 그 건물에는 가끔씩 지훈이 들었다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상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문으로 남아있지만 한국 인터넷 공포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괴담으로 유명한 산속의 폐가를 찾았다. 그곳은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도전심이 강했던 우리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폐가에 도착하자 낡고 거미줄이 잔뜩 얽혀있는 문이 우리를 반겼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자 먼지 쌓인 방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리 4명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조금씩 안으로 들어갔다. 폐허가 된 집안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쥐들 뿐이었다. 옛날 이곳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여러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괴담 속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현장을 더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 중 한 명이 2층에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낡은 계단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아슬아슬하게 삐걱거렸다. 2층에 도착하니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 하나가 먼지를 덮어쓴 채로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은 단란해 보였으며 아이의 웃는 얼굴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일기장을 펴자 오래된 필체로 쓰인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가 30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기에는 가족의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다소 기괴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떠난다. 하지만 누군가 이곳에 온다면 그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우리는 재빨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진 속 웃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곳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그 집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다. 몇 주 후 동네 도서관에서 그 집에 대해 조사해보니 그 가족은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산속에서 실종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이후로도 그날의 기억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 웃고 있던 사진 속 아이유의 운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우리와 같은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고 대부분이 같은 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그 폐가를 기다리는 집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집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기다림은 끝이 날 수 있을까?